짧은 치마 아래로 맨살이 드러난 그녀의 손등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화들짝 손을 치울 법도 한데 그녀는 잠시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기가 오르듯 짜릿한 감각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잠들어 있던 제 아랫배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여유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혹시 세상 모든 것의 전원이 꺼져버린 듯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게는 몇 달 전의 일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을 바친 인쇄소의 셔터를 내린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잉크처럼 검고 끈적이게 굳어버렸죠. 먼지와 기름이 뒤섞인 냄새, 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호흡만 하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죽은 사람인 척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저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누군가 현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여자의 것이 분명한 목소리는 포기를 몰랐고 급기야 셔터를 쿵쿵 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러다 부서지겠다 싶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온 빛보다 더 강렬했던 건 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에 착 달라붙는 원색의 옷. 그리고 제 잿빛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화장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 여자는 제 손에 들린 컵라면을 보란 듯이 혀를 차며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이름 모를 건강식품이 가득 담긴 박스가 들려 있었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식탁에 판을 벌인 여자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혈액순환이 어떻고 간 기능이 저떻고.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시끄럽고 부담스러운 불청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자가 제 인생의 셔터까지 다시 열어젖힐 줄은 말입니다. 수많은 약병들 사이에서 유독 제 시선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병에 금색으로 남자의 활력이라 쓰인 제품이었죠. 여자는 귀신같이 제 시선을 읽었는지 그 병을 집어들고 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춘 그녀가 속삭이더군요. 사장님, 기계도 오래 안 쓰면 녹쓰는 거 아시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특히 남자는. 말을 하며 그녀는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던 그녀의 손이 마치 실수인 것처럼 제 허벅지 위에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짧은 치마 아래로 맨살이 드러난 그녀의 손등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화들짝 손을 치울 법도 한데 그녀는 잠시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기가 오르듯 짜릿한 감각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잠들어 있던 제 아랫배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저를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단순한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험하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깊고 뜨거운 눈빛이었죠.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거두고 샘플 몇 개를 놓고는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인쇄소의 정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잉크와 먼지 냄새 사이로 그녀가 남기고 간 낯선 향수 냄새가 떠다녔고 제 허벅지에는 그녀의 온기가 선명한 자국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방금 전에 그 뜨거움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그저 물건을 팔기 위한 수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안의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정말로 약속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인쇄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제품을 더 건네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있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개월간 가족과도 담을 쌓고 지냈던 제가 처음 보는 그 여자 앞에서는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 핵심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기계를 정비하는 노련한 기술자처럼 제 마음의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오기 전 인쇄소를 조금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박스를 정리하고 먼지 쌓인 작업대를 닦았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잿빛 공간에 들어서는 그녀의 원색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제 멈춰버린 일상에 유일하게 색깔을 부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꿈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을.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거대한 인쇄기는 이제 제 실패의 증거처럼 차갑게 식어만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인쇄기 앞에 우두커니 서서 녹슬어가는 롤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돌아보기도 전에 따뜻한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어느새 들어온 그녀가 제 등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손을 제 허리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죠. 놀라 몸을 돌리려는 저를 부드럽게 제지한 그녀는 제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좋은 기계도 가끔은 기름칠을 해야 부드럽게 돌아가는 법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이 굳어있던 제 척추 마디마디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처럼 뜨거웠고 살짝 벌어진 입술은 어떤 유혹보다도 더 관능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짙은 립스틱 향과 함께 달콤한 숨결이 터져 나왔습니다. 잉크와 기름 냄새에 절어있던 제 세상에 전혀 다른 종류의 향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겨내자 원색의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던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인쇄기 위로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계의 냉기와 그녀의 뜨거운 몸이 만나 피어오르는 열기는 그 어떤 것보다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서툰 움직임을 능숙하게 리드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제 몸의 사용법을 다시 알려주려는 듯이 그녀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말라붙었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도는 그야말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거친 숨소리로 대화하며 오랫동안 멈춰있던 서로의 시간을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밤 인쇄소의 기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제 안의 기계는 비로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 세상은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먼지 쌓인 인쇄기는 다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멈춰있던 기계를 수리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이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키를 긍정으로 돌려놓은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인쇄소를 청소하고, 함께 서로의 몸을 탐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그녀는 늘 웃으며 대답했죠. 사장님은 내 마지막 남자라고.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밤새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함께 눈을 떴죠. 그녀의 맨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뺨에 입을 맞춘 뒤 저는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과 그녀의 샴푸 향이 뒤섞인 아침 공기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씻을게요.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추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그녀가 나올 시간에 맞춰 토스트를 굽고 있었죠.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집요하게 이어졌고 저는 혹시 급한 연락일까 싶어 휴대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환한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몇 글자.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건 바로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한남동 박 이사님. 직함이 붙어 있는 이름.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서늘해졌지만 문제는 그 아래 미리 보기로 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준 그거 먹고 밤새 힘 좀 썼네. 다음 상담은 언제가 좋을까? 또 기운이 없어서 말이야. 상담, 기운. 그녀가 제게 접근할 때 썼던 우리 사이의 은밀한 신호와도 같았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상쾌한 물소리가 지옥의 소음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와 함께 밤을 보내고 내 품에서 잠들었던 그 시간에도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상담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남동의 박 이사라는 작자도 나처럼 무기력한 중년의 남자일까? 그녀는 그놈에게도 똑같이 접근해서 똑같은 눈빛으로 유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섞으며 그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을까? 나와의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녀의 유일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끈적하고 역겨운 질투와 배신감이 들어찼습니다. 마침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채 천천히 욕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하얀 김과 함께 뽀얀 맨몸을 드러낸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를 발견하고는 자기야, 토스트 다 됐어? 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저를 천국에 살게 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아프게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액정이 켜진 그녀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변명을 찾으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그녀를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상담? 박 이사님? 아주 바쁘게 사시네. 나 말고 도대체 몇 놈의 기운을 더 챙겨주고 다니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건강식품이라는 게 그냥 미끼였나? 결국엔 이런 식으로 몸으로 영업해서 남자들 홀리는 게 당신 진짜 장사 수완이었어? 제 모욕적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보던 그녀의 눈에 순간 분노와 오기가 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해명을 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일이다. 왜? 당신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뭐가 문제인데. 궁지에 몰린 그녀가 내뱉은 자포자기식의 그 한마디는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아, 나 역시 그 수많은 고객 중 하나였을 뿐이었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 믿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낱 싸구려 상술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소유욕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놀라 저를 뿌리치려는 그녀를 제 품으로 끌어당겨 속삭였습니다. 고객, 좋아. 그럼 어디 고객답게 제대로 서비스해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의 반쯤 들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던 바로 그 인쇄기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에 그녀가 몸을 떨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에 미쳐버린 남자의 이기적인 폭발이자 다른 놈들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소유욕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안을 격렬하게 파고들며 그녀가 온전히 제 것임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며 상처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정사가 끝나고 제 몸이 그녀에게서 떨어졌을 때 남은 것은 달콤한 만족감이 아닌 폐허와도 같은 공허함과 지독한 현기증 뿐이었습니다. 인쇄소 안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 대신 그녀의 애처로운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인쇄소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과 기계의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와 자기 혐오만이 남았죠.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준 사람을 제 손으로 직접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녀가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문으로 향하는 대신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는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한남동 박 이사는 그녀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하지만 너무나도 까다로운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독거노인인데 물건을 대량으로 사주는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불러내 말동무를 시키는 외로움 많은 영감님이라고요. 상담이라는 건 그 영감님의 하소연을 1시간 이상 들어주는 자신만의 영업 비결이었고 힘 좀 썼다는 메시지는 얼마 전 사간 글루코사민 덕에 골프가 잘 맞았다는 그저 노인네의 과장 섞인 자랑이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박 이사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위로 올리자 그녀의 해명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들러서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가. 무릎 아픈 건 좀 어떠냐? 이번 약은 괜찮으냐는 식의 성적인 뉘앙스는커녕 오히려 자식처럼 살갑게 구는 그녀와 그런 그녀를 귀찮게 하면서도 의지하는 노인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일이라고 소리쳤던 이유는 그런 비굴한 영업 방식까지 당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그저 멋진 여자이고 싶었을 뿐 돈 때문에 까다로운 노인 비위나 맞추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요. 모든 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어리석은 질투와 의심이 고단한 현실을 혼자 힘으로 버텨온 한 여자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질투하는 걸 보니 자기가 진짜 내 마지막 남자가 맞는 것 같다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분노도 욕망도 오해도 없는 곳에 오직 상대를 향한 이해와 연민,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혀로 하자주고 눈물 젖은 뺨에 입을 맞추며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저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인연이나 운명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며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유일한 사람이 되어 진짜 활력으로 가득한 인생 2막을 함께 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서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곳 여유 있는 시간에서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는 제가 여유 있는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쌓여 비로소 깊어지는 이야기,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